네, 반갑습니다. 어슴새벽입니다. 암호자산 시장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투자 마인드와 주요한 뉴스들을 한 끗 다른 시선으로 분석해드리는 어슴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몇 년 전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권 권해드린 책들이 있었어요. 하워드 막스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과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마라, 그리고 돈의 심리학, 여러 가지 이제 명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단연 암호자산 시장에 있어서 사이클의 법칙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늘 이야기를 자주 드리고 있는데,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현 상황하고 맞물려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지지부진한 장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봤던 이제 명서들이나 아직 못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이제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과 한번 맞물려서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뷰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뷰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합니다. 자, 좀 시작을 해보면, 하워드 막스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서 사이클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를, 내 생각에 투자에서 성공은 복권 당첨자를 뽑는 것과 비슷하다. 둘 다 볼풀에서 공을 뽑아서 결정된다. 하나의 결과는 매번 여러 가능성들 사이에서 선택된다. 뛰어난 투자자는 볼풀에 어떤 공들이 있으며 따라서 추첨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감각이 좋은 사람이다. 즉, 뛰어난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미래의 경향에 대해 평균 이상의 이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확률을 높이자. 그래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률을 높이는 베팅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에서는 늘 강조를 하는 게, 인간이라는 비이성적인, 이제 누구도 감당하기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심리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의 아주 독특한 고유의 것들인데, 투자 시장이라든지 모든 이 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리니어하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동을 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쭉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과매수고, 쭉 떨어지면 과매도고. 그래서 이게 이 파동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인간이라는 비이성적 심리를 갖고 있는 인간이 이 자산 시장에 참여를 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파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은 비이성적으로 과매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쌀 때는 안 사고 비쌀 땐 너도나도 몰려서 사는, 그리고 팔 때는 예전에 그렇게 사고 싶어 했다가 막 떨어지면 너도나도 앞다퉈서 파는, 이 비이성적인 심리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을 이제 복권 당첨자를 뽑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병 속에 있는 공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다음에 무슨 색 공이 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사이클을 연구하는 사람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을 해야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10,000에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제 중에 하나죠. 그렇게 사람도 있고, 누구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인정을 해야 되고, 하지만 둘 다 확률에 대한 지식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이클을 연구하는 사람이 사이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현재 위치를 평가함으로써 뛰어난 결과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우위를 갖는다. 그래서 공을 뽑을 때는 병 속에 공이 70대 30의 비율로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어떤 공의 확률이 더 높은지, 그래서 이 사람 알고 뽑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역시 사이클이 어디쯤 서 있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 대한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중요 문구를 읽고,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위치해 있는 상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제 이제 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텐데, 지금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익스트림 피어에 와 있잖아요, 20에. 그리고 우리가 요번에 6월 달에 엄청 빠졌을 때가 코로나보다 더 내려온 이때였어요. 6까지 내려올 때. 그럼 우리가
사이클의 법칙상 일단은 공의 확률이 70대 30으로 어떤 공이 많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최저 바닥을 조금 지나왔다, 이렇게 지나왔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공포 탐욕 지수로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비이성적 심리를 갖고 있는 인간이 투자 시장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동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포 탐욕 지수가 작용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주봉 차트로 보면,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평 관련된 이 지표를 통해서도 이제 보면 형광색이 쭉 해서 빨간색이 쭉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저점 이제 노란 구간을 찍고, 여기 최저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락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저점을 높여 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최저 바닥 대비해 가지고는 이제 이쯤에 한 85%의 상승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 녹색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평들이 몰려서 가면 녹색 구간이 나오면 이제 상승이 꽤 많이 나온 거고, 이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때라고 하는 2019년도 때도 보면 빨간 이평이 벌어지는 부분이 쫙 나오고 최저 바닥이 이때였어요. 바닥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서 파란 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상승이 시작되면서 이평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 바닥 시그널을 지나서 여기를 넘어서 올라가죠. 이때도 이제 지표가 파란 선이 크로스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빨간 이평 엄청나게 벌어진 한 이 정도까지 왔죠.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선이 머지않아서 이제 파란 선이 위로 올라갈 것 같다고 했는데, 요번에 잠깐 또 하락이 나오면서 이게 다시 벌어졌어요. 살짝 벌어졌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미 최저 바닥이 보조지표에서 한번 나오고, 지금 이게 돌아서 여기 선을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다시 살짝 내려온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의 체계의 이론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복권에 공을 뽑는 데 있어서 한 몇 프로는 상승이고 몇 프로는 하락이에요. 이제 늘 우리는 한 반반에 대해 상승 하락을 논하곤 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락을 논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번에는 뭐 다르다, 이번엔 여러 지표를 다르고 요번에는 이걸 깨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갈 거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 내려갈 거다, 이것도 계속 내려갈 거다 라고 물론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것도 사실 성립이 되진 않아요. 이 모든 지표를 무시할 수 있는 블랙스완 이벤트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주식시장이 망할 거다, 이번에는 세계 경제가 망해서 복구가 안 된다, 늘 그런 이제 비관은 사실 역대 주식시장에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 그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차치해 두고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지난 역대에서 보면 여기를 지나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딱 걸려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암호자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복권을 뽑을 때, 공을 돌려서 뽑아요. 그럴 때 올라간다 떨어진다의 확률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많은 힘든 지점을 우리가 지나왔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정보 확률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암호자산 시장에서 두려워서 떨어져 나가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잘 견뎌서 이 시기들을 맞이해야 되겠죠. 이 시기들을. 근데 지금 우리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우리의 그 심리가 굉장히 공포와 그런 것들이 잠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더 빠져서 지난 저점을 깨진다는 수많은 얘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실제 팩트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 앞에 있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번엔 다르기 때문에 하락할 거야 라기보다는 지금 역대에서 빠져나가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이런 상승이 나오든 뭐 이렇게 올라가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든 어찌됐든 바닥을 구간을 힘든 걸 다 지나서 얼추 벗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복권공을 뽑을 때 용감하게 앞으로 상승 확률이 더 높다라는 쪽으로 하고 마음을 먹고 시장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의 이론을 깨달아서 우리가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나가시는데, 이게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인데, 정확히 이제 8월 달에 월봉 마무리한 거를 우리가 지난 2017년의 전고점에서 딱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번에 음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죠. 이런 식으로 딱. 그러니까 7월 달에 상승시킨 걸 8월 달에 다 내려오면서 이제 마무리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게 여기서 고점을 훼손하지 않고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낙관이 지나칠 때 회의에 비관이 더해져야 하며 비관이 지나칠 때 회의에 낙관이 더해져야 한다. 그래서 투자 회의를 할 때 낙관이 모두가 이제 굉장히 낙관적으로 봐요. 그러면 회의에 비관이 더해져야 하며 비관이 지나칠 때 회의에 낙관이 더해져야 한다. 그럼 지금 우리는 비관이 지나칠 때의 상황이잖아요. 비관이 지나칠 때.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문구인데, 우리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할 때는 투자 적기고 늘, 그리고 우리 마음이 되게 들뜨고 기쁠 때는 투자 위기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잖아요. 더 떨어질까봐, 더 어디로 갈까봐 불안하고, 지금 여기서 200주를 훼손을 해서 막 달랑달랑하고 내려와 있잖아요. 이제 마음이 불안한데, 이런 때는 사실 투자를 해야 될 적기일 가능성이 더 높고, 우리가 진짜 더 가나 할 때는 투자 위기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그러면 지금 이런 하단에 여러 데이터들이나 이런 거 우리들이 봤을 때 바닥이 얼추 근접했을 거라고, 우리가 누구도 바닥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한 70% 되지 않을까, 그리고 30%는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의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도 미래의 일은 모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될지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르는데, 그 누구도 모르는 걸 알려고 계속 하기보다는 우리가 투자는 이제 하워드 막스도 여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금 나는 가격이 빠져도 코인 개수를 유지할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 나는 지금 70%의 확률은 올라갈 것 같고 30% 확률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코인 개수를 보유하는 선택을 하고 매달 꾸준히 이런 하락의 구간, 그리고 지금 지금 익스트림 공포의 구간, 늘 이때는 투자 적기죠. 웬만하면 다 보면 늘 이런 때는 투자 적기죠. 웬만하면 다 하단 구간에 20 이하 이 정도는. 그러면 그때는 늘 투자 적기인 게 지난 역대 데이터에서 다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 적기구나 하고 우리가 지금 꾸준히 투자 원칙을 이행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되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하실 수 있는데, 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예측하기 불가능한 것에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서 하기보다는, 그러면 10,000까지 설령 간다라고 아마 또 3,000까지 빠진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 바닥 빠지면 더 바닥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 봤을 때 지금은 빠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의 지점이 우리가 사이클상 어디에 있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대충 이쯤이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서 나가기보다는 시장에서 잘 견뎌내고 시장에서 꾸준히 자기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원칙적으로 좋은 코인들을 담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클 내의 위치에 대한, 우리가 이제 현재 어디쯤에 있는지 판단을 하는 유용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면 상승 국면의 초입인가 막바지인가,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현재 차트 상으로는 상승 국면의 초입은 아니고, 그리고 상승이 나온 이후에 엄청난 큰 하락이 계속 있은 후에 어디까지 더 바닥인가에 대한 걸 논하는 자리죠. 그래서 상승 국면의 초입인가, 그 다음에 막바지인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이클이 한동안 상승해온 경우 현재 위험한 국면인가. 그래서 위험한다고 한 거는 사실 크립토 공포지수가 굉장히 탐욕에 위치할 때가 위험한 거고, 현재는 계속 6이라는 공포 탐욕 지수의 극한을 찍고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위험한 국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과열된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행동이 욕심이나 두려움에 의한 것인가. 현재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한 것이 많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적절하게 위험을 회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에 따라 일어난 일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었는가 냉각되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지금 크립토는 윈터죠. 그래서 냉각이 되어 있고, 모두 고려했을 때 사이클에서 현재 우리 포지션은 방어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공격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아까 우리가 이제 복권 공을 뽑을 때 몇 대 몇으로 상승과 하락을
봐야 되냐고 하면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우리는 방어보다는 조금 더 방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인데 방어보다는 지금은 우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위치,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제 바닥이 나왔다는 여러 지표들을 봤기 때문에 공격에 좀 더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수익을 얻을 기회가 높은 경우 경제와 기업의 수익이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암호자산 시장에 지금 더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를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여러 지표들 통해서 보여드린 거고, 근데 그럼에도 이번에는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런 모든 마켓 사이클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늘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하면 사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블랙스완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7대3으로 8대2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도 행여나 더 빠졌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각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 투자 자산을 어떻게 대응할지, 그거에 대한 거는 가령 내가 6개월 뒤에 돈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더 빠졌어요. 그러면 그 돈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은 각자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 심리가 뜨겁지 않고 냉랭하다. 현재 지금 굉장히 냉랭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립토 공포 지수나 여러분들 주변의 인식들을 보면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시기이기 때문에 냉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해 인식하고 있거나 더 좋게는 리스크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한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죠. 우리가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비트코인이 17,000에서 2만을 왔다 갔다 할 때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비트코인 6만 달러가 간다고 할 때는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17,000에서 2만 왔다 갔다 할 때는 더 빠질까봐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사실 몇십 프로 더 먹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내를 하면서 몇십 프로 혹시나 더 빠져서 위로는 훨씬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암호자산 시장이 살아남는 코인들은 파이가 엄청나게 큰 거는 고민 안 하고 빠질 경우가 더 두려운 거에 대해서 보통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 대중 투자자들이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좋게 이 대중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단계다라고 보이고 있고, 시장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지금 이제 17,000을 찍고 좀 올라갔다가 또 8월 달에 내려와서 월봉 마감이 낮아진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암호자산 시장에 있어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살아남는 코인에 투자만 하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의 시기는 결국에 다 지나가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겪었던 암호자산 시장의 수많은 등락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시간으로, 뭐 투자가 너무 지겹다, 뭐 짜증난다 하시면 평온하지 않다라는 말을 이제 되뇌이시면서 그냥 외부 공원도 다니시고 암호자산 시장의 거래소만 보지 말고 다른 이제 일상생활을 즐기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시면 결국에 우리한테 맞는 물때가 옵니다. 투자는 물때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지금은 썰물 때인 거고 결국에 밀물 때가 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썰물 때 준비해왔던 좋은 코인을 계속 썰물 때 투자를 잘 해놓는 게 배를 만들어 놓는 건데, 그렇게 썰물 때 배를 잘 만들어 놓으면 밀물 때가 들어오면 암호자산 시장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 따라서 마켓 사이클이 쭉 올라가요. 다시 그 시기가 오면, 팽창의 시기가 오면, 자연도 늘 수축과 팽창이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시장도 결국에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팽창의 시기가 오면 결국에 밀물대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배가 물에 둥둥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기까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 멘탈과 건강만 잘 유지하시면서 보내시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보내시면 좋겠죠. 그때까지 그냥 막 어려워서 힘들면서 막 하루하루 버티면서 보내기보다는 즐겁게 하루에 뭐 커피값 얼마라도 아껴가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시간을 잘 보내시면 결국에 그때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썰물을 못 견디고 물은 들어오지 않는다라며 자신들이 만들던 배를 포기하고 그 바닷가를 떠나겠지만, 끝까지 그 바다에서 밀물대를 기다리면서 배를 꾸준히 만드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물이 들어와서 배를 타고 이제 신나게 항해를 하시게 되겠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유익한 방송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이런 그 제가 좋아하는 명서들을 가지고 이 암호자산 시장에 한번 이제 적용을 해서 이야기 드리는 좀 이런 명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나누는 그런 방송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